예,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부터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에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사이에 이때 아닌 탄핵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발단이 됐었는데, 자,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면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차마 길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를 많이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그동안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하셨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금기어에 가까운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탄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고 이제 9개월 정도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게 맞아 보입니다. 예. 근데 뭐 그거를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문이 가는 점은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했던 심평 변호사는 탈당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급기야 탄핵까지 나왔어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찍었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달라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금 김기현 후보 측의 주장에 의하면 당원 6천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많이 앞서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공포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하더라도 조금 적절치 않은 단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이 보시기에 정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조금이라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탄핵이란 자체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가 불행한 일을 어떻게 입에 거론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정말 걱정이 커요. 국민의힘은 따지고 보면 집권여당이고, 그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실 분들께서 저렇게 정말 민심보다는 윤심의 영매에서 저렇게 정상적인 발언들을 해야 될 텐데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이제 시작이 탁 되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 자체가 그 정당 민주주의의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도인물 정책으로 어떤 선거가 치러지는 게 아니라 구도부터 처음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그런 구도 싸움이 이미 용산에서 개입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 경쟁을 정책이나 비전 제시가 아니라 결국엔 또 윤심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을 보면서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뭘로 탄핵을 하죠? 뭐가 있나요? 본인이 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봐도 좀 말하자면 과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을 흔들고 싶은 건 있을 겁니다. 민주당하고 있었고, 근데 뭐 보수로 왔었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좀 그 용산 윤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좀 안 꺼내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도 더 이상 이 국민의힘 그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불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이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딱 중립선언을 하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중립선언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중립선언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원래 그 뭐랄까요? 뭐 역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로서 이번에는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만 당권 주자들 사이의 경쟁이라서 거기에 뭐 원래 대통령실이 관여를 그전에도 뭐 적극적으로 한 적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 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중립선언 자체가 적절치 않은 상황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좀 있죠. 사실은 어떤 연대라는 표현을 놓고 전당대회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경고성 멘트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매우 특이하게 대통령실이 자꾸 등장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게 전당대회에 뭐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그 대통령실은 그만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실 그만 등장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 김 후보의 탄핵 발언 논란에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앞서서 윤한연대를 이야기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격을 가했었잖아요. 근데 윤한연대와 탄핵, 자, 두 단어의 그 경중이 뭐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을 두고 자, 이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그 컷오프 되기 전부터 당무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저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정말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을 합니다. 전당대회는 가장 큰 당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건건 말하자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었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대통령실이 발언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윤한연대를 했더니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하면서 정무수석까지 보냅니다. 이 정도로 불쾌감을 표시했던 용산이 왜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도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컷오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당무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본선에 들어가는 순회 경선에서도 김기현 의원의 대통령의 탄핵 발언에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더 불공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중립선언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영남 의원님 말처럼 대통령실이 뭐 갑자기 중립선언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한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당무 개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신뢰하겠냐? 결국에는 이 신뢰 자체가 국민의힘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사업부대변인께서 그 김기현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투표권은 없었고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맞습니다. 예. 의견을 얘기했다 얘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네 후보가 모두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친윤계인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이 세 현역 의원은 고배를 마셨는데요. 자, 이 컷오프 결과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뭐 이른바 친윤계의 부진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준석계의 후보 4명은 처음부터 스크럼을 딱 짜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후보 면면이 일단 대중 인지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각종 방송 등의 언론 매체 출연을 통해서 대중 인지도가 일정 수준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컷오프된 그 후보들 중에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왜 현역인데 이렇게 8명을 뽑는 컷오프도 통과 못했느냐. 이건 뭐 현역 의원들이 여의도에서는 대접도 받고 힘을 씁니다만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중 인지도가 떨어지는 현역 의원들은 비현역만도 못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놓고 볼 때 자기 지역구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볼 때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친윤을 포방하는 후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표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당원들도 어느 후보가 친윤 후보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가 끝나고 본선이 진행되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겠습니다만 컷오프가 진행되는 단계까지는 뭐 누가 친윤인지 비윤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컷오프 결과는 철저하게 대중 인지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이준석계 후보들의 약진 전당대회 본선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윤심이 곧 당심이다 라고 시작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예. 윤심이 당심이 아니란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당원이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말로만 해왔지만 당원에 대해서 주인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정치인들은 어떤 권력에 줄 세워서 하나의 단일 대우로 가는 것들이 여의도 정치인들은 그게 좋겠죠, 권력자들은. 하지만 당원들은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자율성, 주인의식 이런 부분에서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준석계의 어떤 약진의 의미지 않을까. 저는 이런 약진들을 보면서 정당 그리고 정치라는 사람들은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오만하거나 뭔가 당원들을 말로만 위하고 말하자면 당원은 무슨 부하 부리듯이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게 다 그 민심의 바다에서 다 수장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묶어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을 추진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만 특검하기는 민망했는지 지난주 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된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한편에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봐서도요. 국민적인 상식선에서 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지, 소환도 하지 않지, 왜 압수수색도 하지 않지, 조사하지 않지.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 눈높이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정말 정의롭게 사용하느냐라는 데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재판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런 게 왜 판결문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1, 2차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지났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면소를 해준 것이고 예. 2차, 3차, 4차, 5차까지 했을 때 2010년 10월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김건희 여사의 통정거래로 보이는 것들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는 유무죄를 따져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유죄성이 높다. 그러면 그 사실이 드러났으면 검찰은 나서서 수사를 해야죠.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법 앞에 제외가 돼가요. 특혜를 누린다면.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까요? 국민들의 여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하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안 하니까 특검 해야죠. 이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검사 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이거 잘 아실 텐데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 추진 사안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 등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맞불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자 아니면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건 관계인들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건데 예. 대장동 관련 수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딴 사건도 좀 열심히 해라. 이 사건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런 주장인데 여기다 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물론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중에 소위 얘기하는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라 특검의 수사 범위에 있어서 양당 간에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대장동과 관련한 특검 주장은 논리적으로 아예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와 좀 충돌하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권력층에 대한 수사라는 측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건 내용을 좀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서 맡겼다는 이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게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 넘도록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정말로 특검을 추진할 정도로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때 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을 2021년 3월인가요? 4월에 그만뒀으니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1년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기소를 했겠죠. 증거가 있다면.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도 기소를 못했던 사건을 야당이 되니까 이제 특검하자는 것도 논리적으로 좀 모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